재판부의 엄한 질책 대목 중에 하나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 조직인 청와대와 경찰을 마음대로 활용했다. 공권력을 동원했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송철호 시장, 전 시장의 평생의 동지 30년 지기 당선을 보고 싶다라고 발언한 그 순간 이후부터 청와대와 울산 경찰이 움직였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철호 후보님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저는 거의 뭐 평생의 동지입니다. 지난 대선 때는 울산 지역을 또 책임지셔서 제가 40%에 달하는 높은 득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빚을 많이 진 고마운 분입니다. 정말 과거 노무현보다 정말 몇 배 더한 과거 송철호입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요? 우리 송철호 후보님의 당선을 보는 것. 재판부의 질타가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네. 이럴 거면 김의겸 당시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발언했죠. 문재인 정부에는 사찰 DNA가 없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사찰 DNA 이건 사안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야당 후보의 첩보를 수집했으니까 민간인 사찰은 아니겠습니다만 청와대가 당시에 첩보를 수집할 권한은 없죠. 일단 좀 전에 이제 나온 것 중에 뭐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 얘기 나왔으니까 뭐 잠깐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면 아직도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권인 줄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고요. 정권 취임 이후에만 1년 7개월을 검찰을 동원해서 야당을 향한 정말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전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아까 말씀하신 무슨 도덕 불감증, 범죄 불감증이 아니고 수사 편가르기 하고 있다. 지금 검찰이 말 그대로 진짜 제대로 된 공정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면 똑같이 하면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역대 검찰은 그래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신용이라도 했어요. 근데 지금 권력 합니까? 검찰 합니까? 이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이번에 1심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심 이후에도 황운하 의원은 바로 이제 자료를 내면서 어떤 청와대 하명 수사도 없었고 송철호 당시 변호사를 위한 청탁 수사도 없었다. 그리고 김기현 당시 후보 측근들에 대한 이런 표적 수사 없었다고 하니까 1심 재판부는 지금 유죄를 인정했습니다만 또 2심, 3심이 남아 있으니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그 하명 수사 의혹이 있었고 공공병원 설립이라는 공약과 관련된 그 의혹이 있었고 그다음 후보 매수 관련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재판부가 하명 수사 부분은 유죄를 인정했고 공공병원이랄지 후보 매수 부분은 다 무죄를 선고한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네. 일단 그 관련된 분들이 다시 2심에서 다퉈보겠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하명 수사 21세기에 아직도 하명 수사라는 구시대적인 방법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던 세력이 있었던 건가라는 물음에 1심 재판부는 그렇다라고 답한 셈입니다. 특히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까 그 구조도를 다시 보시면 전재 의원님, 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청와대의 책임자로 지금 유죄가 선고돼 있잖아요. 네. 근데 백원우 비서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일개 비서관이 과연 이 어마어마한 일을 혼자서 다 기획하고 본인의 직속 상관인 수석에게, 민정수석에게 보고 내지 상의 내지 협의 없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냐라는 게 사실 상식적인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되고 윗선까지 수사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제 기억으로는 송병기 수첩이라고 있어요. 예. 뭐 이 사건의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3인방 중에 한 명이 송병기 전 부시장인데 이분의 수첩의 내용에 그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의 그리고 임종석 그 비서실장의 이야기는 대통령의 전문 사실이에요. 예. 대통령의 말을 송병기 부시장에게 전달하는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윗선인 당연히 그 비서관보다는 그 위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당연히 알 수 있었지 않냐. 그리고 또 말을 전한 임종석 비서실장, 그 윗선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을 수 있다. 이러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정말 이 공정과 상식의 면에서 이 김기현 당시 그 시장의 측근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기소가 안 됐거든요. 어느 검찰이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기소를 안 했을 정도로 이 정도로 이거는 싹감이 아닌 걸 가지고 탈탈탈탈 먼지를 털듯이 압수수색을 하니까 지지율이 뚝뚝 떨어져서 낙선하는 결과 나왔다. 정말 이거는 저는 공정과 상실에서 정말 이거는 그 날강도 같은 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황운하 의원이 그 이후에 2020년에 대전에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하명 수사에 대한 대가다? 보훈의 대가다. 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정말 이 사건의 이 윗선을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실망스러운 게 문재인 정부는 다 깨끗한 정부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시점이 정권 말기도 아니에요. 2017년 5월에 정말 야심차게 시작을 한 이 정부가 1년 이후에 있었던 2018년 6월에 있었던 선거에서 아무도 생각을 못한 어쩜 이렇게 예.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하명 수사를 함으로써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 어떤 무고한 그런 수사를 했다는 이 자행했다는 것이 이것은 정말 이거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깨끗하다, 고상하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연장성산에서 민주당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친구를 당선을 시키니까 정말 지난 대선에 있었던 이러한 그 가짜 커피로 인해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 이러한 것으로 또 재미를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들 정도고요. 정말 민주당 이제는 공작하려는 생각 멈추시기 바랍니다.